병실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40대 후반의 여자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 씨, 올해 70이 된 그녀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수진아, 들어와. 가느다란 목소리가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민수 오빠한테 연락했으니 곧 올 거예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자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수는 아직 오면 안 돼. 수진아, 너한테만 할 말이 있어.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의아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민수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오죽하면 남편 민수가 우리 엄마는 며느리보다 아들이 100배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을까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제일 먼저 와야죠. 아니야. 그 애는.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강인했던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수지는 처음 봤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시면 안 돼요. 수진아, 들어봐.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이 비밀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너만은 알아야 해. 영숙 씨는 수진의 손을 잇는 힘껏 쥐었습니다. 그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우리 남편 자식이 아니야.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민수 오빠가 시아버지 자식이 아니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들어봐, 제발. 시간이 없어. 나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사랑했어. 대학 선배였지. 이름은 강태준.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 집안이 워낙 엄격해서 그 사람 부모님이 우리 만남을 극렬히 반대했지. 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50년 전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한 듯 했습니다. 그때 나는 23이었어. 태준이는 27. 우리는 부모님 몰래 만났고 그러다가 임신을 했어. 민수를 가진 거야. 수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모범적인 시어머니, 한 번도 일탈한 적 없는 듯한 시어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태준이는 책임지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 사람 아버지가 재벌 이사였거든.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 딸을 며느리로 인정할 리 없었지. 태준이 아버지는 나한테 돈을 줬어. 500만 원. 그때로선 엄청난 돈이었어. 아이를 지우고 태준이 곁을 떠나라고. 영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집어던지고 나왔어. 하지만 태준이는 결국 부모님 말을 따랐어. 그 사람은 집안이 정해준 여자와 약혼했고 나는 배가 불러오는데 갈 곳이 없었어. 그럼 시아버지는? 내 시아버지 김정우는 그때 우리 아버지 회사 격리 직원이었어. 나보다 7살 많았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내 사정을 알고 결혼해주겠다고 했어.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겠다고. 수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했던 분. 민수를 끔찍이 아꼈던 아버지. 그분이 민수가 자기 친아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평생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셨어요? 물론이지. 처음부터 다 말했어. 그 사람은 그래도 좋다고 했어. 나를 사랑한다고, 아이도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민수는 김정우의 아들로 호적에 올랐어. 영숙 씨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문제는 지금부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너한테 하는지 알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충격인데 왜 하필 자신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강태준. 민수의 친아버지 말이야. 그 사람이 3년 전에 죽었어. 예? 신문 부고란에서 봤어. 강태준 대성그룹 부회장 별세. 향년 74세. 유족으로 아내와 딸 1명. 바로 그 사람이었어. 수지는 대성그룹이란 이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수의 친아버지가 재벌이었다는 말인가요? 어머님, 그럼 혹시 내가 장례식에 몰래 갔어. 그 사람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 딸을 봤어. 강민아.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더라. 민수랑 똑같이 생겼어, 수진아. 눈썹, 코, 인매까지. 그 순간 알았어. 아, 민수는 정말 태준이 아들이구나. 영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이 물을 떠다 드리려 하자 영숙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수진아, 내 말 잘 들어. 민수한테는 절대로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절대로. 어머님. 민수는 지금 행복해. 너랑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작은 회사지만 자기 사업하면서 만족하며 살잖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영숙 씨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강태준과 주고받은 편지, 민수 출생 당시 병원 기록.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걸로 민수를 지켜줘. 하지만 민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수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약속해줘, 수진아. 민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진실은 모르고 사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약속할게요, 어머님. 그날 밤 영숙 씨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 될게. 수지는 가방 속 봉투의 무게를 느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수지는 봉투를 집안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비밀번호는 시어머니 생신. 12월 15일.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잘 돌아갔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 유품 상자 맞지? 응, 그냥 두세요.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 아니야, 같이 보자. 엄마 생각도 나고. 민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엄마가 일기장을 쓰셨네. 민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어머니의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5월 23일. 오늘 민수가 태어났다. 태준아, 미안해. 우리 아이는 내가 지킬게.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준? 이게 무슨...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오빠, 그만 봐. 그거 개인 일기장이잖아. 하지만 민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0년 1월 5일. 민수가 돌이 됐다. 정호가 민수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줘서 감사하다. 하지만 가끔 태준이 생각이 난다. 우리 아이의 진짜 아버지.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오빠. 1990년 3월.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정호가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 민수는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 다행이다. 진실을 모르는 게 다행이다. 민수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봐. 여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엄마가 뭐라고 했어? 너도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민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은? 나는 누구야? 오빠, 진정해. 진정하라고. 48년을 거짓으로 산 건데, 내 정체성이 다 거짓말인데.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민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제발. 그날 밤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새벽에 돌아온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남긴 거 다 보여줘. 증거든 뭐든. 다 알고 싶어. 수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밤새 모든 서류를 읽었습니다. 강태준과 주고받은 편지들, 병원 기록,
그리고 어머니가 정리해놓은 메모들. 대성그룹 강태준. 내 친아버지가 재벌이었다는 거네. 민수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오빠. 여보, 솔직히 말해봐.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생각했어? 나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적 없어? 아니면 이걸로 뭔가 할 생각은 없었어?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어머님 유언대로. 상속권 말이야. 대성그룹 상속권.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DNA 증거도 있고.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 그냥 오빠가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 거짓 속에서 사는 게 행복이야? 민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를 존경했어.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아버지. 그분처럼 살고 싶었어. 근데 그게 다 가짜였네. 내 진짜 아버지는 재벌이었고 나는 버림받은 사생아였어. 오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사랑? 의무감이었겠지. 불쌍한 여자랑 그 아이를 거둬준 거지. 민수는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변호사 만나볼 거야.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거야. 오빠. 왜? 내가 잘못됐어? 내 친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찾겠다는데. 수지는 남편의 변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변호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에도 연락했습니다. 대성그룹 상속 구조를 조사했습니다. 여보, 승산이 있대.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대. 민수의 얼굴에는 이상한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그렇게 되면 언론에 다 나와. 우리 가족이. 그래서? 내가 왜 숨어 살아야 해? 나는 피해자야.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일주일 후 민수는 대성그룹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강민아 이사장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쫓겨났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관 로비에서 대기하다가 강민아가 나타나자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강태준의 아들입니다.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강민아는 멈춰섰습니다.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민수와 눈썹, 코, 인매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저쪽으로 가시죠. 비서가 재촉했지만 강민아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회의실로 모시세요. 10분 후 민수는 강민아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겠어요? 강민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아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증거들도 있습니다. 아버님, 강태준 회장님과 주고받은 편지들. 강민아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김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윤혜진 여사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장례식 때 박영숙 여사를 보셨대요. 그 뒤로 조사를 했고 당신 존재를 확인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는 알면서도 숨긴 거네요? 내 상속권을. 상속권 말씀이시죠? 강민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민수 씨,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하시면 이기실 수도 있어요. DNA가 증명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지독할지 아세요? 무슨 뜻입니까?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언론에서 재벌 유산을 노린 사생아로 낙인 찍힐 거예요. 가족들, 특히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당신 회사도 거래처들이 등을 돌릴 거예요. 법정 싸움은 최소 3년에서 5년. 그동안 변호사 비용만 수억입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죠. 강민아는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10억 원. 여기 지금 드리겠습니다. 대신 모든 증거를 우리한테 넘기고 앞으로 강태준과의 관계를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사인하세요. 10억이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전체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법정 비용, 시간, 평판 손실 생각하면 10억이 훨씬 나아요. 민수는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10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하루 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까지 답을 주세요. 강민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김정호 씨.
당신을 키운 아버지 말이에요. 그분은 아무 데가 없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강태준은 당신 존재조차 모르고 돌아가셨죠. 누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그 말을 남기고 강민아는 나갔습니다. 민수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수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10억이래. 바로 줄 수 있대. 오빠. 근데 나 확신이 안 서. 이게 맞는 건지. 민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내가 욕심쟁이처럼 보여? 죽은 아버지 유산 노리는 파렴치한처럼 보여? 수진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오빠. 오빠는 혼란스러운 거야. 당연해. 나는 그냥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 근데 알고 나니까 더 혼란스러워. 민수는 울었습니다. 48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김정우 아버지 말이야.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밤새 대리운전하면서 내 학비 벌어주시고 퇴직금 다 주시고.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버린 사람 유산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 진실은 모르고 사는 게 나을 때도 있다고.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민수는 서류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편지들, 사진들, DNA 검사 결과. 이거 다 태워버리고 싶어. 처음부터 몰랐던 것처럼 살고 싶어. 오빠, 그럼 그렇게 해. 10억은? 필요 없어.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 같은 놈이랑. 무슨 소리야. 오빠는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김정우 아버님 아들이든 강태준 아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빠는 오빠야. 다음 날 민수는 강민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10억을요? 네.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강민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김민수 씨. 그럼 증거 자료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강태준 회장님이나 대성그룹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오빠. 아버지 산소 다녀올게. 혼자. 민수는 차를 몰고 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선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근데 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예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사랑이라는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알게 돼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아요. 제 아버지는 김정우 당신이에요. 민수는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모든 증거 서류를 태웠습니다. 마당에서 조그만 모닥불을 피우고 편지 한 장 한 장, 사진 한 장 한 장을 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남는 거야. 응. 마지막 서류가 제가 되는 걸 보며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후회 안 할까? 10억을. 절대 안 해. 우리한테는 더 소중한 게 있잖아. 수지는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 우리 가족. 민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수는 신문을 보다가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성그룹 강민아 이사장 1,000억 규모 장학재단 설립.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 학생 지원.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수진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좋은 일 하네. 응. 어쩌면 강민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건지도 몰라. 내가 만약 그 돈을 받았으면 진짜 행복했을까? 아마 아니었을걸.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깨워.
오늘 아버지 산소 다녀올 거니까. 응. 온 가족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큰아들 준호, 작은딸 지은이. 모두 건강하고 밝았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 민수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응. 김정우 할아버지. 맞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할아버지셨어. 너희도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해.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아빠. 수지는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도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해서 절을 하고 잡초를 뽑고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천국에서 우리 보고 계실까?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지켜보고 계셔. 그럼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어. 나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어. 진짜? 우리 딸 대단한데? 민수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수는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왜? 김정우라는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고, 너 같은 아내를 만났고, 건강한 아이들이 있고. 이게 진짜 재산이야. 10억? 100억? 그거보다 훨씬 귀한 거.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운이 좋아.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날 밤 민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민수는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 자신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 아버지, 이제 확실히 알아요.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라는 거. 아버지는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주말인데 뭐 할까?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갈까? 좋지.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오빠 후회 없어? 응. 전혀. 정말? 정말.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받았어. 김정우 아버지의 사랑. 그거면 충분해. 수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아버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잘했다.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아버지. 너는 옳은 선택을 했어. 진짜 가치가 뭔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 넌 그걸 아는 사람이야. 아버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민수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5시.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수. 민수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그리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아버지처럼 살기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그게 아버지에게 받은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 가치관, 사랑. 민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진실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사람의 새로운 하루.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